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한 언급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매우 거셉니다. 민주당의 상황 등 정치권의 이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전남 여수을 국회의원 당선인 나왔습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5.18 44주년 기념일이었는데요.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 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습니다.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선인께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 기념사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지난 4.3 기념식에서는 나오지 않아서 국민을 실망시켰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5.18 기념식에는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은 정작 그 핵심은 빠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5.18 행사에 참석할 때 이제 대통령 본인께서 5월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후속 조치는커녕 오히려 5.18과 관련된 예산들을 줄줄이 삭감을 해왔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5.18 기념식장에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자유, 그리고 뭐 경제 성장, 자유와 복지 이런 좋은 말들을 많이 하셨지만은 실제로는 속빈 강정이 아닌가. 가장 핵심이 되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이 부분이 빠졌고.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 더 나쁘다고 말씀하신 그 이재명 대표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네, 자 이게 이제 5.18 헌법 전문 수록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지도 오래됐고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또 나오고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이제 여당 대표도 이야기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야당들도 동의하고 좀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헌법 수록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처리 방법을 놓고 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지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0년 넘게 헌법이 단 한 번도 개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한번 포괄적인 개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당장 그 동의한다면 착수해서 진행하자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국민이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민주당에서는 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만 가지고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의지가 있으면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이것저것 개헌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그것도 넣어서 한꺼번에 하자 이제 이런 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초선 당선인이시지만 지금 민주당 원내 부대표직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당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한데요, 저희가. 자, 총선 압승으로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민주당인데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을 놓고 지금 논란도 있고 좀 잡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명심이다, 뭐 대세론이다 이렇게 해서 유력했던 것으로 보였던 게 바로 이제 추미애 당선인인데 의외로 우원식 의원이 9표 차이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깜짝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변이라고 하는데 이 결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선거를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바라보는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의 좀 시각이 초선 의원과 그 재선 이상의 의원들 간에 좀 차이가 있었지 않은 괴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의 경우에는 좀 당심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그것을 아마 이제 비밀 투표였지만은 투표에도 반영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재선 이상의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결국 그 개인의 그동안의 국회 속에서 그 의정 활동 속에서 바라보는 이제 두 후보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좀 판단에 좀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를 놓고 참으로 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미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반영이 되다시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지율이 7 내지 9% 정도 급강화했고 그만큼이 이제 국민의힘과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그걸 좀 받았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과 호남의 민심이 이반이 되는 그런 것까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이제 호남 컨퍼런스 전남과 강주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루면서 이제 제발 탈당은 하지 말라. 당비는 내지 않더라도 탈당은 하지 말고 오히려 그 2배 이상 더 많은 당원이 함께하는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만들어내자. 국민의 정당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당,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가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덧붙이자면은 이제 이를 계기로 해서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차기 전당대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정한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원들이 뽑는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상당수 당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탈당하는 당원들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약 1만 명 정도가 탈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당원들을 달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재를 하기 위해서 혼을 내주기 위해서 탈당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당비를 끊으세요. 당원도 2배로 늘리고 당원의 권한도 2배로 늘리고 당원 중심의 정당을 통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네, 방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내용도 그렇고 또 당선인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그렇고 일단은 당원들의 의중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명확해 보이고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실제 원내에 있는 의원단과 당원들과의 괴리감 좀 이렇게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좁혀 나가냐가 이제 지도부의 또 몫으로 남았습니다. 네. 앞서 본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당원의 권한을 이제 2배로 늘려 나가자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말 그대로 이번에 이제 당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게 이제 당원 민주주의, 당원 중심의 정당의 핵심인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이제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는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당원들을 위로하고 이제는 정말 당원들의 중심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거듭나야 한다 이런 의지를 표력하셨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제도적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런 과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신 이제 우원식 의장 후보님께는 이제 당원들의 당심 이것을 제대로 반영해서 당원들의 생각은 확실하게 윤석열 검찰 정권에 대한 심판에 올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국회의장으로서는 이제 협치도 고려해야 될 문제이지만은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황은 그래서 옳은 것에 대해서는 자고우면하지 않고 힘있게 추진함으로써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에 대해서 이제 의장이 되시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출신의 국회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의장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당 밖에서는 이제 이러한 결과를 두고 또 이런 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결과 또 거기에 대한 당원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이게 일부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당이 휘둘리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뭐 이제 그 일부 이제 강성 지지자의 경우에는 이제 탈당을 하겠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막 유튜브를 통해서 막 이제 인증까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이고 전화위복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고 이제 국회의 시간, 또 국회의장이 어떻게 이제 함께 하는가는 바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상임위 구성부터 이제 국회의장이 얼마만큼 신속하게 민주당의 당원 동지들의 그 의사 그리고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가, 저 협치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국회의 효능감을 보여주면은 좀 당원들이 마음도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하는 국회 효능감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주셨습니다.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8월, 아직 지금 8월입니까? 아직 지금 이제 2달하고 조금 더 남았습니다.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연임을 할지 말지가 뭐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수많은 예측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현재 좀 난맥상을 벌이고 있는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좀 강한 추진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은 추진력과 돌파력, 위기를 돌파하는 리더십은 검증이 되었고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대부분의 당원들도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당내에 미진했던 당원 중심의 정당 개혁 이런 부분들도 좀 완수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민생 개혁 과제 그리고 정치 개혁 과제 이것들을 좀 일사불란하게 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당대표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뭐 방금 말씀하셨던 22대 국회가 이제 민생도 챙겨야 되고 뭐 이렇게 개혁해 나가야 될 과제들도 굉장히 많고 속도감, 효능감 이런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언급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원내 대표단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선인께서도 원내 부대표를 맡으셨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표단을 가리켜서 자칭 개혁 기동단 이렇게까지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뭔가 결연한 의지와 함께 뭔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비유가 보이는데요.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22대 국회 개헌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께서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기치로 내거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단은 이를 효능감 있게 실천하는 개혁 기동대이다. 이렇게 이제 개혁 기동대가 되어달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하셨습니다. 아주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당면하고 있는 국정개혁과제, 민생개혁과제 이것을 좀 힘있게 추진하는 원내대표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의 원내대표단은 기존과 달리 좀 느리고 완만하게 가는 게 아니라 상임위 구성부터 힘있게 추진해 나가고
새로 이제 선출되실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 개혁의 과제 또한 힘있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국민과 민생을 위해 필요한 개혁과 개혁 법안들을 창고에 쌓아둘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국회가 여러 법안들의 그 창고 보관센터가 아니고 재활용 센터도 아니고 좀 효능감 있게 개혁 과제들을 힘있게 신속하게 추진하는 그러한 국회로 탈바꿈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 개원 전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까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제 관심이 사실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가장 눈이 가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새 원내지도부에서는 조국혁신당과 연대해서 검수완박 마무리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검수완박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다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검수완박이 사실상 흐지부지되고 이제 뭐 유명무실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 꺼져가던 물씨를 다시 꺼내들고 이거 완성 짓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결연하게 나서셨는데 이게 또 6개월 개원 직후 6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그 기한도 잡으셨습니다. 이 배경 또 각오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지난번 검찰 개혁 법안이 그야말로 그 법안의 등재 하나를 가지고 그 시행령으로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검찰 개혁 법안이 갖고 있던 취지, 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취지가 아주 무색하게 되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제 신속하게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 그래서 수사권은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가칭 그렇게 이제 변경해서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이뤄내겠다 이런 것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급한 민생 개혁 법안으로서 이제 좀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약 13조 원의 예산으로 실제 효과는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50조에서 100조 이상의 효과를 투입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이게 한번 주고 끝나고 회복 지원금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민생 회복 지원금이 이제 그 지역 상권에서 소비가 되면서 계속해서 소비가 확장이 돼 매출이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수도 늘어나고 서민의 생계와 경제가 활력이 불어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한 그 13조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고 있는데 정말로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거 시행해 보면은 그 효능감이 바로 드러날 수가 있을 겁니다. 민생의 그 산소호흡기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자,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민생 개혁과 관련해서 이 원내대표단이 어느 정도 개원하자마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 정국이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검찰 그 특검 정국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검찰 고위직 인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담당 차장검사 등이 모두 교체됐는데요. 후속 인사도 지금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사를 놓고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지금 인사가 갑자기 이렇게 또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인사의 성격이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 뒤치다거리하는 인사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사 권한자는 이제 법무장관에 있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에 이보다 더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본인의 가족, 김건희 아내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사를 단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네. 자, 이제 지금 이 문제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인사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실제로 근데 검찰 인사가 난 직후에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수순인지는 뭐 보시는 분들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기적으로는 명백히 지금 겹치는 게 사실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영상이 공개된 뒤에 약 5개월 동안 대중 앞에 나서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외교 행사 또 종교 행사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건 사전 각본에 의한 거다.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정들은 사실 김건희 여사의 일정이나 이런 일정들은 오래전부터 기획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마치 딱 인사 발표에 발맞춰가지고 그리고 이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사실 12월 14일 당일에도 인사가 일정이 계획이 됐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5월 14일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행사. 그때는 이제 모습을 안 드러내고 이제 이틀 뒤에 이제 미네 캄보디아 총리 부부의 공식 오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제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이건 명백하게 검찰 수사에 면죄부 인사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전면에 등장하겠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제 수사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자신감을 표출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또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것들 저희가 이제 검찰 인사 그리고 검찰 인사 직후에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또 하나의 이슈가 생겼습니다. 바로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여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을 들고 나선 건데요. 이거 먼저 특검하자 막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제 당선인께서 보시기에는 뭔가 이게 정해져 있는 수순에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시는 건가요? 항상 저쪽에 전매 특허가 전 정권 탓 아니겠습니까? 이제 전 정권 탓을 하더니 이제는 이제 전 영부인 탓까지 하고 있는데요. 타지마할 행사는 명확하게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인도 정부가 초청한 행사입니다. 그러면 초청 당사자가 가는 게 당연한 외교 활동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문제 삼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신들의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한 또 이 사건을 어떻게든 국민의 눈을 현혹하고 돌리기 위한 술수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또 21대 국회 막바지에 또 22대 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최혜병 사망사건 관련한 특검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한이 22일, 그러니까 수요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야당은 오늘 또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내일 지금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아마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측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그 다음 수순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끌고 갈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또 범야권의 7개 야당이 최혜병 특검법을 수용을 촉구하는 회견을 가졌는데요. 아무리 그 거짓과 이선, 조작과 은폐, 항명죄를 뒤집어 씌운다고 해서 이 진실이 가려지겠습니까? 지금 이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과연 될 수 있을까? 오히려 그것은 본인에 대한, 대통령 본인에 대한 국민적 거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일단 당면에서는 거부권이 이제 발동될 게 거의 이제 명확히 분명해지는 것 같고요. 그게 일단은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제대로 그래도 국민을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지 않으시면은 22대 국회에서 더 강한 최혜병 특검법으로 맞서겠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제 원내 대표단에 들어가셨으니까 이제 뭐 중앙 정치에서의 활약도 기대를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 현안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지역 현안 최우선적으로 좀 이건 내가 가장 먼저 좀 챙기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면 하나만 꼽아주시죠. 예, 지금 당장의 지금 당면에서는 그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이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 여수가 안고 있는 그 비극이죠. 11.9 사건에 대한 다시금 그 왜곡과 그 진실 규명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보상을 외면하는 지금 정부의 행보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순 사건 11.9 특별법에 대한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해서 지금 진상조사 기획단에 그 뉴라이트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여순 사건의 왜곡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바로 잡고 여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보상할 수 있는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예. 자, 끝으로 지역민 분들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여수 시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여수 정치의 개혁과 상생과 협력의 정치,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판단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수 시민 여러분께서 저 조계원의 쌍봉 사거리에서의 439일간의 1인 시위 여정을 지켜보면서 조계원의 진정성과 뚝심이면은 제대로 여수 발전,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힘있게 소신 있게 뛸 수 있을 것이라 믿어주시는 것 같고요. 그 기대에 부응해서 초심 잃지 않고 여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전남 여수시 을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당선인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명품백 논란이 불거지면서 잠행을 이어가던 김건희 여사가 어제 경기도 양주 회암사에서 열린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세 부처와 나홍선사, 지공선사 두 조사의 사리 반환 달해제 윤석열 대통령과 나란히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외부 행사의 모습을 나타낸 건 지난해 12월 2일 조계사에 마련됐던 자승 전 총무원장 스님의 분향소 방문 이후 169일 만입니다.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모셔져 있던 사리 반환의 중심 역할을 한 김건희 여사를 불교계에서 간곡히 초청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인데 검찰 고위직 인사 등과 맞물리면서 이런저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베를린 소녀상 철거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글쎄 우리나라의 대일 외교는 완전히 실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제징용, 위안부, 역사를 팔아먹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해서 우리 국민 건강을 팔아먹고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 이런 보도에 의거해서 이어서 이 베를린 시장이 일본 외무상을 만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소녀상이 건립돼 있잖아요. 위안부 소녀상 말씀하시는 거죠? 이 소녀상을 철거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독일마저도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외교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저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실패 참으로 일본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은 억울하다. 시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근데 베를린 시장 같은 경우는 저번부터 좀 성향이 그래서 그 몇 번 철거하려고 했는데 현지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 반대를 해서 계속 철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철거를 하기는 하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외무상한테 그렇게 시사를 했기 때문에 강하겠죠. 그렇지만은 독일 아니에요. 네. 자기들이 히틀러 네. 그리고 유태인 학살, 지금 홀로코스트 네. 그 역사를 보관하면서 계속 반성하고 사과하고 보상하는 그런 독일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후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가 네. 이러한 섬세한 면까지도 잘 살펴야 되는데 네. 이게 무슨 뭐 독일 네. 국빈 방문 초청받고 이제 김건희 여사 숨기려고 뭐 안보상 민생상 안 간다고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또 6월 달에 가시기 위해서 호시탐탐 호시침침 네. 김건희 여사의 외부 활동 간보기를 하는 간건희 여사가 이제 엊그제 딱 나갔단 말이에요. 어제 그 사리 반환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한미 외교 성과라고 강조를 하시던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169일간 네. 영부인이 실종했다가 네. 간보기하는 간건희 여사에서 이제 노골적으로 네. 나왔다. 저는 김건희 여사는 네. 법당으로 갈 게 아니라 네. 법정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네. 반드시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야 된다. 지금 법당은 잘못 가신 거예요. 설명도 없고 사과도 없고. 국민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 혹시 뭐 소환해서 포토라인 같은데 세울까봐 검찰 서울중앙지검장 바꿨다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네. 오직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영부인, 자기 부인한테는 충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번 공천도 김건희 특검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네. 방탄 공천을 해가지고 총선에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또 민정수석 신설도 그 검찰 인사만 보더라도 왜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가를 웅변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1, 2, 3, 4차장, 네. 중앙지검 4분의 차장이 다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공석이에요. 네. 이제 곧 차장 인사를 하면서 실제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네. 부장급까지 바꾼다고 하면은 이것은 김건희 방탄용 검찰 인사다 저는 지적합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국회의장 경선 다들 뭐 명심을 받은 추미애 전 장관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뭐 의회라고 해야 되나요? 뭐 우원식 의원이 됐는데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면 저도 몰랐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하루 이틀 전부터 현역 의원 재선 이상 네. 이 중진들이 술렁술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네.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건강한 것을 보여줬다. 민주당이 건강하다. 그리고 오히려 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는데 네. 양탄자를 깔았다. 또 국민들에게도 네.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추미애 전 장관 찍으신 모양이네요. 원장님은 아닌가요? 아니 글쎄요. 그걸 뭐 저한테 예.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이 왜 우원식 지지했느냐, 누구 찍었느냐 하고 저도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법에 의거해서 비밀,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왜 제가 밝혀야 됩니까? 근데 지금 막 일각에서 막 문자 폭탄 보내고 수박이 누구냐 뭐 또 색출 작업한다 그러고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저도 받았어요. 공격 받았지만은 우리 정치인들이 댓글 보고 네.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댓글을 보고 아, 이런 국민도 계시고 저런 국민도 계시고 네. 이런 것을 중심을 잡아가야지 휘둘려서는 안 된다. 결국 민주당을 사랑하는 방법을 지지하는 방법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뿐이지 그분들이 민주당을 미워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저는 잘 민주주의라고 이해가 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을 했지만은 네.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더 큰 민주주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표 명심에 뭐 반했다, 뭐 반란표를 일으켰다 하면서 뭐 탈당하고 뭐 조국 혁신당 가겠다 뭐 그러는데 아니 이재명 대표한테 반기를 들었다고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 있는 당을 떠나겠다. 이거는 무슨 논리인지 잘 이해가. 화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설득하고 저 같은 사람도 사실상 지금 설득 아니에요? 이 강성 당원들이 한 번 더 생각해달라 이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진정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우원식 의장 당선이 당대표 연임 이재명 대표 당대표 연임에 양탄자를 깔아준 거다라는 거는 어떤 뜻인가요? 저는 오히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당직, 네. 원내대표, 의장까지 친명 일색이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오는 반발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덜 친명 네. 우원식 의장 후보자가 당선됨으로써 민주당의 다양성이 있다. 일사불란한 것보다는 여러 목소리가 나온다. 그리고 건강하다를 입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당권 연임하는데 양탄자가 깔아줬고 사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자고 하는 그런 강한 의사들이 더 표출되고 있지 않느냐. 이 건강한 당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의 전제는 어쨌든 기자에 깔린 거는 이재명 대표 마음이 그러면 그래도 의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했으면 했는데 어쨌든 의원들이 그 뭐 표현이 뭐 반기든 반란표든 그 뜻과 다르게 투표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의원식 후보자가 확정되자마자 의원들의 표심이 당심이다. 명심이다. 그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잘 표현했다 그렇게 봐요. 민주주의다. 광주 5.18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기념사에서 경제, 성장, 자유, 번영 이런 거는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거 대선 공약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는데 그래서 뭐 지적이랑 비판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맨 먼저 이거 맹탕이다. 맹탕. 하나만한 기념사를 왜 하느냐 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다 그 기사가 되고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굉장히 화냈어요. 사실 젊은 초선 같으면은 벌컥 일어나서 대통령 그게 기념사입니까? 하고 항의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최소한 5.18 광주 시민 호남 사람들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이게 가장 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진상규명, 실종자 수색, 그리고 명예회복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발포자 명령 한 사람을 색출하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맹탕이에요. 하나만 한 소리를 해서 화도 났지만은 다 덮고 미래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덮을 걸 덮어야지. 이러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밝혀져야죠. 진상규명, 실종자 색출.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아직도 더 뭐 조사할 게 있냐? 뭘 있죠.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발포 명령자 같은 것이 명시적으로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거기에서 진상조사를 하면은 나온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국방부에서 자료를 전부 네. 검색해가지고 제가 발굴한 자료에는 5.18 전에 네. 이미 조직도를 신군부에서 만들었어요. 반란 수계 김대중, 네. 그 밑에 청년 학생 대표 정동연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보안사에서 나오는데 다 그렸다는 거 이미 다 밝혀진 거 아닌가요? 밝혀졌지만은 그걸 규명을 해야죠. 그 자료만 가지고 이런 게 있었다가 아니잖아요. 아, 네. 그 규명이 돼야죠. 하긴 뭐 며칠 전에 임신한 여성이 당시 임신했던 여성이 기업군한테 집단 성폭행 당했다는 육성 증언 같은 것도 뭐 최초로 나오고 또 뭐 그런 거 보면은 있는 거죠. 있기 때문에 예. 계속 해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아까 얘기 잠깐 했었는데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 방탄 검찰 부장급까지 인사하면은 야당과 국민에게 진검 승부하자고 선전포고 하시는 거다. 이건 뭐 대통령을 향한 말씀인 것 같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건희 여사는 검찰 수사, 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한테 할 말 하고 들어가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을 포기하고 169일간 있었는데 간보기 해서 청와대 캄보디아 총리 내외가 오니까는 청와대 사진사들이 찍어서 언론에 공개를 해서 제가 이거 간복이다, 간건이다 이렇게 했는데 보무도 당당하게 대통령과 살이 좋은 일이지만은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건희 여사, 간건희 여사는 법당으로 갈 게 아니라 법정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야 된다. 저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캄보디아 내외와 오차는 간복이었고 괜찮네 싶어서 이제 그 사리 봉환식의 뭐 모습을 나타냈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6월 해외 순방 함께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을 뭘로 보냐 이거죠. 근데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이 포토라인에 쓰는 것을 용납을 할 거며 그리고 앞으로 검찰 인사를 2번을 더 할 수가 있는데 뭐 검사장이나 차장 부장들은 검찰 안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울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아니죠.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될. 네. 그런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친윤, 찐윤 검사다. 이런 게 불명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부인했지만은 그러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김건희 여사는 소환하고 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세워야 된다. 그리고 만약 부장급까지 인사를 해서 수사를 무마, 방해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불러서 따지겠다, 추궁하겠다. 그리고 제가 법사위로 간다는 것을 명심해라. 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타지말 대통령 전용기 방문 두고 뭐 문 전 대통령이 최근 낸 회고록에서 뭐 영부인 외교 1호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그게 뭐 영부인 외교냐 뭐 국민 세금으로 매우 뭐 관광 간 거지 이렇게 비판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은 언론에서 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니까 책은 잘 팔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네. 자서전을 통해서 밝힌 대로 영부인 외교가 있는 겁니다. 네. 어느 나라도 다 있어요. 저는 가신 것은 영부인 외교다. 국익 차원에서 갔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일부에서 네. 김건희, 김정숙, 특검 같이 예, 또 김혜경 여사. 김혜경. 이게 무슨 삼김 시대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특검하려면은 단군 시대부터 박정희 다 해야죠. 그런 구상유치한 비난은 하지 말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최상병,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부는 험한 꼴 당하고 나라는 망한다. 그리고 이건 선전포고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진짜 궁금한데 군에서 이제 장군이 타야지 성판이라 해서 그 별판을 차 앞에다 이렇게 걸잖아요. 근데 대통령 전용기도 대통령이 탑승을 해야지 대통령이 이제 탑승했다는 표식으로 대통령 시장을 외부에 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김정숙 여사는 이제 어쨌든 혼자 가신 건데 대통령 시장을 대통령 전용기에 붙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대통령 행세를 한 거다 뭐 이렇게 비판을 지금 여당에서는 하는데 그게 맞는 비판인가요? 아니면은 그러한 문제는 좀 정교하지 못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대통령 전용기에는 거기가 깃발을 다는 게 아니고 장군 차처럼 번호판을 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도색이 돼서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시면서 그걸 가렸어야 되느냐, 지웠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특히 영부인이 해외에 나갈 때는 대통령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할까요? 뭐 진짜 뭐 특검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방탄... 아니 무슨 특검을 해요? 무슨 특검을 해?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아 그런... 그렇죠. 그건 구상유치한 거예요. 국민들이 지지하는 절반 이상이 지지하는 최상병, 김건희 특검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한 구실을 붙이는 것은 그런 검찰 인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만약 부장급까지 인사한다면은 런종섭보다 더 큰 민심 위반과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5월 20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